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치한불입니다. 이치한불은 과거에는 이치스킨 특히 달팽이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화장품주입니다. 한때 중국 소비주, 면세점 수혜주, K뷰티 대표주로 불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치한불은 예전처럼 화려한 인기 종목은 아닙니다. 주가도 과거 고점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와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관심이 식은 종목은 끝난 종목일까? 아니면 시장이 아직 제대로 다시 평가하지 않은 종목일까? 이치한불은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볼 만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치한불은 단순히 이치스킨 하나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회사로 네오팜을 품고 있고 네오팜은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 같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치한불 공식 브랜드 목록에서도 이치스킨, 딕서니스트, 체이식네비뿐 아니라 네오팜 계열 브랜드인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가 함께 확인됩니다. 즉, 이치한불을 볼 때는 단순히 옛날 중국 화장품주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본업 화장품 브랜드 회복 가능성, 네오팜 지분 가치, 배당과 기업 가치 제고 계획, K뷰티 업황 회복을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이치한불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420억 원, 영업이익이 약 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약 2% 증가했습니다. 지배지분 순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엄청난 고성장주는 아닙니다. 매출이 2배, 3배 뛰는 회사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폭발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치한불이 지금 적자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화장품주 중에는 브랜드 인지도는 있어도 실적이 불안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써야 하고 신제품이 실패하면 재고 부담이 생기고 유통 채널이 바뀌면 수익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치한불은 적어도 연결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 영업이익은 7.4% 증가, 당기순이익은 1.3% 증가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실적 코멘트에서는 더마, 비건, 클린뷰티 수요 확대와 H&B, 온라인, 홈쇼핑 등 유통 채널 대응이 실적 개선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치한불은 과거처럼 중국 면세점 하나에만 의존하는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채널 다변화가 중요한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판매 경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연결 기준 국내가 32.9%, 글로벌 및 해외 법인이 28.0%, 신채널이 39.1%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큽니다. 예전 화장품주는 중국 관광객, 면세점, 왕홍 마케팅, 중국 오프라인 유통 같은 키워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K뷰티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올리브영,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 틱톡샵, 큐텐, 일본 버라이어티 숍, 동남아 온라인몰, 홈쇼핑, H&B 채널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 화장품주는 중국이 다시 열리면 오른다 정도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팔리는지, 어느 제품이 H&B 채널에 들어가는지, 재구매율이 있는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먹히는지, 해외 온라인 채널에서 리뷰가 쌓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치한불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신채널 비중이 꽤 높습니다. 신채널 비중이 39% 수준이라는 것은 단순 오프라인 매장이나 전통 채널에만 기대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네오팜입니다. 사실 이치한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오팜입니다. 이치한불이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려면 이치스킨 자체 브랜드 회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네오팜 지분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치한불은 네오팜의 사실상 지배주주입니다. 2025년 10월 공시성 보도에 따르면 이치한불은 네오팜 지분율을 40.12%까지 늘렸습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오팜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닙니다.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 같은 브랜드를 가진 더마 화장품 회사입니다. 특히 아토팜은 민감 피부, 영유아 스킨케어 쪽에서 인지도가 있고 리얼베리어는 피부 장벽, 더마 스킨케어 쪽 브랜드입니다. 리얼베리어는 네오팜의 독자 개발 피부 장벽 기술인 MLE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더마 화장품입니다.
과거 K뷰티는 색조, 마스크팩, 달팽이 크림, 쿠션 같은 제품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피부 장벽, 민감성 피부 저자극, 기능성 클린뷰티, 비건, 병원 화장품, 영유아 스킨케어 쪽이 강합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예쁜 포장이나 유행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성분, 피부 타입, 피부 장벽, 임상, 저자극 테스트를 보고 제품을 고르는 흐름이 커졌습니다. 이 흐름에서 네오팜은 이치안불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치안불의 본체 브랜드가 아직 예전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네오팜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준다면 연결 실적의 안전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치안불을 볼 때 이치스킨이 예전 같지 않으니 끝났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네오팜을 품은 화장품 지주형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네오팜은 이치안불의 숨은 가치입니다. 나쁘게 보면 이치안불 본체의 경쟁력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치안불의 이익은 본업이 잘해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네오팜 덕분에 연결 실적이 버티는 건가? 그렇다면 이치안불 자체 브랜드의 성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주가 재평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과 배당입니다. 이치안불은 2026년 3월 27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 관련 내용을 발표했고 당기순이익 기준 약 25% 수준의 배당 성향 유지를 지향한다고 알려졌습니다. 2025년 배당 성향은 28.97%였고 2025년 이익 배당 금액은 약 48억 4,458만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또한 2026년 3월에는 보통주 1주당 275원의 현금 배당 결정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때 시가 배당률은 2.41%, 배당금 총액은 약 48억 4,459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히 성장주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밸류업, 저PBR, 주주환원, 배당 성향, 자사주,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같은 키워드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치안불은 엄청난 고성장주는 아니지만 실적이 있고 배당이 있고 자회사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려면 단순히 좋은 회사입니다가 아니라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돌려줄 것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서 배당 성향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장은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봅니다. 앞으로도 배당을 유지할지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 자사주 정책이 나올지 네오팜 가치가 이치안불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브랜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치안불의 대표 브랜드는 이치스킨입니다. 이치스킨은 공식 소개에서 개인 피부 타입에 대한 연구와 피부 고민 솔루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딕서니스트는 효능주의 클린더마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고 피부과학연구원과 협력한 고효능 클린더마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체이식 레빗은 상대적으로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향기, 보습, 티트리 케어를 결합한 핸드크림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치안불이 과거 달팽이 크림 하나에 머무르려고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더마, 클린뷰티, 감성 브랜드, 민감 피부, 영유아 스킨케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인식되고 있느냐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이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각인되는 대표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사 하면 이 제품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츠스키는 달팽이 크림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치안불 본체 브랜드가 시장에서 그런 강력한 대표 제품을 다시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치안불의 주가가 강하게 가려면 단순히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응할 만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츠스킨의 특정 제품이 올리브영이나 해외 온라인몰에서 순위권에 오른다든지 딕서니스트나 체이식 레빗이 MZ세대 사이에서 바이럴이 된다든지 네오팜 브랜드가 병원 H&B 온라인에서 강한 성장률을 보여준다든지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확대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업황을 봐야 합니다. K뷰티 업황은 분명 예전과 다릅니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화장품주는 대형 브랜드보다 오히려 특정 제품 하나가 터지면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장품주가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요즘 시장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같은 화장품주라도 어떤 회사는 PER을 높게 받고 어떤 회사는 전혀 관심을 못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성장률, 수익성, 해외 확장성, 브랜드 파워, 채널 경쟁력을 구분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니치한불은 이 중에서 수익성과 자회사 가치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이치한불은 화장품 테마주니까 무조건 급등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은 안정적인데 시장 관심이 덜한 종목, 네오팜 가치가 있는데 본체 성장성이 숙제인 종목, 배당과 밸류업 기대감이 있지만 강한 성장 스토리가 필요한 종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가 재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치한불의 긍정 재료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적자 기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둘째, 네오팜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니치한불은 네오팜 지분을 40% 넘게 보유한 사실상 지배주주입니다. 셋째, 더마 화장품 시장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오팜의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 등은 민감 피부, 피부 장벽, 더마 스킨케어 키워드와 연결됩니다. 넷째, 배당 정책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 약 25% 수준 유지를 지향하고 실제 2025년 배당 성향도 28.97%로 보도됐습니다. 다섯째, 신채널 비중이 높습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신채널 매출 비중이 39.1%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이치한불 본체 브랜드의 성장성이 아직 강하게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연결 실적에서 네오팜 의존도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치한불 자체가 잘하는 것이냐, 네오팜 덕분이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장품 업황은 트렌드 변화가 빠릅니다. 신제품 실패, 재고 부담, 마케팅비 증가, 채널 수수료 부담이 언제든 수익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 중국 소비주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시장에서 낡은 이미지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실제로 바뀌고 있어도 투자자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당과 밸류업 계획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몇 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네오팜뿐 아니라 이치한불 본체 브랜드 실적도 좋아지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해외 매출입니다. 글로벌 및 해외법인 매출 비중이 28% 수준인데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해외 매출이 늘면 단순 내수 화장품주가 아니라 글로벌 K뷰티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신채널 성장입니다. 신채널 비중이 39% 수준이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수익성이 같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매출은 커져도 광고비와 수수료가 크면 이익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네오팜 가치입니다. 네오팜의 실적, 주가, 배당, 지분율 변화는 이치한불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배당입니다. 배당 성향 25% 수준 유지가 말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매년 실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히트 제품입니다. 이치한불 본체에서 다시 시장을 흔들 만한 제품이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치한불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치한불을 단순 테마주로 보기보다는 가치 재평가 후보군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치한불은 고성장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실적, 배당, 자회사 가치, K뷰티 회복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되다가도 어느 순간 재평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가 들어오려면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는 네오팜 실적 호조일 수도 있고 이츠스킨 브랜드 회복일 수도 있고 화장품주 순환매일 수도 있고 배당 확대일 수도 있고 기업 가치 재고 정책 강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치한불이 한방 테마주라기보다는 숨은 자산을 가진 느린 종목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시장 관심이 약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자회사 가치, 배당, 실적 안정성, K뷰티 업황을 함께 보면서 천천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치한불은 과거의 영광만 남은 화장품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네오팜이라는 강한 자산을 가진 화장품 지주형 종목입니다.
2025년 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됐고 2025년 4분기에도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냈습니다. 신채널 비중도 높고 글로벌 매출 비중도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배당과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도 분명합니다. 이츠한불 본체 브랜드의 확실한 부활이 필요하고 시장이 주목할 만한 히트 제품이나 해외 성장 스토리가 더 필요합니다. 네오팜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벗어나려면 이츠스킨, 딕서니스트, 체이식레빗 같은 본체 브랜드의 성과가 더 선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이것입니다. 이츠한불은 끝난 화장품주가 아니라 아직 시장이 다시 평가할 명분을 기다리는 종목이다. 단 그 명분이 실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 실적 추이와 수급, 네오팜 가치, 배당 정책을 함께 보면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이츠한불이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와 관점 정리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